자, 이어지는 단원입니다. 33페이지 1번부터 출발하죠. 자, 여러분 이제 개설 등록에 관련되는 내용이 출발하니까 중요한 단원이어서 잠깐 쉬었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전달했죠.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한다? 등록해야 된다 라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이 개설 등록이다 라고 돌았는데, 자, 많이 공부했지만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하니까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죠. 신청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고, 자, 접수가 되고 나면 거기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었다라고 통지를 해줍니다. 자, 이때 신청일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그것도 반드시 서면 통지, 요거 중요하죠. 자, 통지가 오면 가서 등록증을 교부받고 이 등록증을 개시하고 그리고 드디어 중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시험에 합격하시고 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개 업무를 하게 되는 절차인데, 자,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 아무나 할 수는 없다. 등록 기준이 있겠죠. 첫 번째, 자격을 취득할 것. 두 번째, 자격은 취득했지만 중개업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그리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게 등록 기준이고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갖춘 자가 접수를 할 때는 그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이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등록관청이다 이렇게 공부했죠. 자, 거기서 확인을 두 가지 합니다. 첫째, 사무소가 적합한지, 그리고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특이한 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 통지하겠죠. 며칠 내로? 7일 내로 서면 통지가 옵니다. 자, 그럼 오면 등록증을 교부받으러 가는데 그 전이니까 여기죠. 업무 보정을 설정해야 되고, 보정을 설정해야만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자, 그때 등록증이 교부되면 이것을 걸어놓고 게시해 놓고 중개 업무를 하는 단원, 이제 이 단원이 출발을 했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실무교육에 관련되는 내용이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문제 중요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도 좋아하죠.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1번. 폐업 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400일이라는 말은 1년이 지났다 이 말이죠. 중개사무소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X.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그랬습니다. 중개보조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직무교육은 5시간이다. X입니다.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3에서 4시간이죠. 자,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 정확하게 돌았죠? 내용 등을 통지합니다. 답은 3번 됩니다. 자, 4번. 부동산 중개와 경영 실무에 관련되는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28에서 32시간. 좀 전 대표 문제에서도 만났죠. 시도지사가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합니다. 이건 뭐 까칠하죠. 10일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10일 전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고, 연수 교육은 연자가 들어가면 연속한다 그런 뜻이니까 숫자가 2하고만 논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년이 되기 2개월 전에 통지한다. 많이 수업 시간에 전달했던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인데,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문제가 이제 우리 교육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는 가장 총괄적인 문제입니다. 1번 자기 것으로 잘 이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2번은 연수교육에 대한 문제로 접어들었으니까 여러분이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한번 공부합시다. 자, 밑에 2번 문제 해설 밑에 가리시고 옳은 것 30초 드립니다. 30초가 꼭 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자, 30초 동안 푸세요. 시작.
자, 여러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습용이었죠? 자, 답은 1번입니다. 옳은 것.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사와 소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그때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자, 2번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X죠. 연수교육은 무조건 숫자가 2하고 놉니다. 2년마다 X. 3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고 2년이 되기 2개월 전 2년이 되기 2개월이지 1년 들어오고 있죠. X. 자,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실시한다. 등록관청 X입니다. 모든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연수교육에 대해서는 업무 위탁이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여러분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되 시도지사가 다른 일은 안 하고 교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교육 등을 대학이나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연수교육 전체를 묻고 있는 문제. 아주 좋은 문제.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답 안 보고도 딱딱 찾아낼 정도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3번도 교육에 관한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3번도 좋은 문제.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답에 관계없이 40초 드립니다. 해답이 넘어갔으니까 멋지죠, 해설도. 자, 옳은 것 40초 시작. 자, 여러분 이 정도가 40초였습니다. 자, 정답은 3번에 있습니다. 또 40초라고 4번 안 찍으셨겠죠? 자,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 3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오. 자, 여기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누구라도 많이 하는 게 좋다는데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자, 수정합시다. 1번 국토장관은 실무교육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X. 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소공사와 보조원을 대상으로 한다. X입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4번 국토장관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X. 비용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에만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 5번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할 때는 며칠 전까지 통지하라고요? 좀 전에 문제 지나갔죠? 1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답이 3번 정도입니다. 이때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은 많이 할수록 좋으니까 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국토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교육 실시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좋은 문제죠. 자, 4번 갑시다. 역시 교육을 받고 중개업을 하게 되니까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러분 고르지 마시고 OX, OX로 빠르게 표시해 봅니다. 시작.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한번 읽으셨나요? 자,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실무교육은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개공사로서 폐업하고 1년 이내에 소공사로 고용인식은 자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X라 그랬죠.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니까 1년 이내에는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연수교육 시간은 얼마였죠? 12에서 16시간입니다. X.
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유일하게 교육이 세 가지죠.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인데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법이 변경된 것을 가르치니까 요거 안 받으면 500만 원짜리 과태료. 나머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거나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자기를 위해서 받는 거니까 그거 안 받았으면 중개보조원이 안 되거나 중개업을 못하는 거지 과태료를 매길 이유가 없죠. 연수교육에만 500만 원짜리 과태료가 붙어 있습니다. 자, 옳은 것 기억 리얼 답은 2번 그렇게 정리하겠죠. 교육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는 아주 멋진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부터가 제 본론이죠. 자,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하는 절차 여러분 보셨고 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 교육에 관한 문제가 서너 개가 지나갔죠. 뭐 교육에 관한 문제는 지금 앞에 있는 이 정도 훈련하시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나올 내용도 없으니까 앞에 있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출발하죠. 개설 등록의 기준으로서 틀리는 것은 여러분 등록 기준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사원 임원의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일 것. 틀리게 묻는 게 정해져 있죠.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일 것.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은 모두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실무교육 대상자입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자를 제외하고를 꼭 포함하고 이렇게 문제를 걸고 있습니다. 틀리게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자, 2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첨부 서류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리는 것. 이것도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 단어는 첨부 서류까지 시험에 묻습니다. 자, 해답이 해설이 넘어갔으니까 멋지죠? 자, 50초 동안 틀리는 거 찾으세요. 50초 드립니다. 50초 틀리는 거니까 나머지는 맞겠죠, 그죠? 이번 문제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50초입니다. 50초의 범위 한 이 정도 되는구나. 이런 시간 감각도 느껴보도록 훈련하고 있고 자, 50초 드렸지만 틀리는 것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5번 찍으신 분은 개과천선하셔야 됩니다. 자, 틀리는 것부터 봅시다. 4번 내국인일 경우 등록의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무소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되는 서류이지만 외국인은 첨부할 서류가 아니다. X 반대로 말했죠. 여러분 등록 신청할 때 여기 결격 사유라는 말이 없잖아요. 결격 사유는 등록관청에서 확인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제출한다 그러면 틀리죠. 근데 외국인은 첨부해야 되겠죠. 외국인이 등록을 신청하러 온다는데 외국인은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이런 사람인데 우리 등록관청에서 결격 사유를 확인하러 간다는 건 무리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은 제출해야 돼. 근데 내국인, 한국인은 제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틀린 게 4번 돌아서니까 다 맞는 지문으로서 익혀주시는데 특히 3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그래서 사무소 확보 서류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5번도 맞나요?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말은 자, 자격을 취득할 것이라는 기준인데 자격증을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하겠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지문은 잘 익히셔야 됩니다. 틀리는 것 4번 반대로 적었습니다.
3번 갑시다. 개설 등록에 관해서 옳지 않는 것은, 자, 같이 갈까요? 옳지 않는 것부터 봅니다. 4번. 자,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국토장관이 실시하는 때문에 또 X다, 그죠? 모든 교육은 누가 실시합니까?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그래서 X. 자, 나머지는 다 맞죠?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 됐고, 미성년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 정확하게 돌았고, 5번도 맞죠? 인터넷으로만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도 중개사무소를 갖추고 사무소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 것은 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기준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 몇 번? 4번. 여러분 이런 4번 지문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4번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역시 개설 등록에 관해서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갑시다. 1번. 등록관청은 사무소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내로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7일이라는 말을 하나 들었죠. 7일 내로 등록이 되었다고 통지를 해주면 보정을 설정하고 등록증을 교부할 때는 지체 없이 교부하지, 여기 7일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었으니까 이걸 7일 내로 교부한다, 이렇게 문제를 만든다고요. 절대로 두 번 다치면 안 됩니다. 7일 내로 통지하면 교부는 바로 내줘가지고 걸어놓고 영업하도록 해야지, 7일 내로 교부한다 이 말은 7일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는 말이 되잖아 지금, 그죠? 틀린 것 1번이었습니다. 자, 이 4번 문제도 중요한데, 2번. 개공사는 등록을 한 때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업무 보정, 손해배상 책임을 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자, 등록관청은 보정 설정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나오잖아요. 지체 없이 교부해 준다. 여기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4번. 개공사의 인장 등록은 역시 등록 신청할 때 할 수도 있다. 우리 법의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이지만 신청할 때부터 업무 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업무하기 전까지 어차피 인장 등록이 되면 되니까, 그죠? 5번.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는 것은 휴업에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이것도 휴업으로 보겠다. 그럼 업무 안 하는 건 당연히 휴업으로 본다는 데 대해서는 이유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정리했고, 5번 문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개설 등록에 관한 것으로서 옳은 것은, 자, 1번. 변호사 기타 자격증 소지자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이거 중요한 판례죠. 옳은 것 1번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개설 등록을 해야 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옳은 것은 1번. 틀린 거 수정할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신청 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개설 등록하는 자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1년 이내는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이니까. 3번. 중개사무소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한다. 반드시 때문에 X입니다. 여러분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사용 승인이나 사용 준공 허가를 받았다면 사용할 수 있다. 4번. 사무소는 소유, 전세 등 물권적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며 임대차, 사용대차 등 채권적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자, 사무소 빌려도 되죠. 임대차도 되고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허락을 받으면 되니까 사용대차,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5번. 피한정 후견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으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X. 요거는 이제 결격사유에서 공부하시겠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의 종료 심판, 후견인의 종료 심판이라는 것은 정상이 되었다 이 뜻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벗어날 수 있지, 대리인이 동의를 한다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이건 결격사유에서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인데, 요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건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개사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답은 1번. 자, 6번 문제 역시 개설 등록 기준 중요 문제죠.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틀리는 것 50초 드리겠습니다. 틀리는 것 50초. 해답 가리시고 시작.
꼭 5번이 답이 아닐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50초 정도 지났습니다. 6번 문제는 중요합니다. 개설 등록 기준에 대해서 역시 틀리는 것 계속 중복되고 있지만, 자, 법인인 경우사의 등록 기준에 틀리는 것 중개만을 목적으로 하면 틀리죠. 자,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많죠. 주택과 상가를 관리 대행할 수 있다. 공경매 업무할 수 있다.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개만을 목적으로 하면 틀립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공부하기 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자를 제외하고 돌았죠. 이거를 포함하여 하면 틀려요.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자, 2번 대표자나 임원, 사원 또는 분사무소 책임자 모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4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얼마?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때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이런 말도 중요합니다. 사회적 들어가면 틀려요. 그냥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이다.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동업체 단체로서 협동조합을 원하지 사회적 협동조합 하면 틀립니다. 주의하시고. 5번 임원 또는 사원 중에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자가 없어야 등록을 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그래서 법인에는 사원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가 해당되면 법인 자체의 결격사유로 본다라는 취지죠. 이 부분도 결격사유에서 다시 공부하게 될 겁니다. 6번 문제도 여러분 보기보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7번 갈까요? 자, 개설 등록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틀리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고르지 마시고 역시 맞다, O, 틀렸다, X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 조금 잘렸다, 그죠? 화면이. 중개사무소에 해당한다. 그 다음 기준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요거 여러분 여기 지금 보고, 교재 보고 계시죠? 교재 보고 계시니까 자, 틀리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한 보정을 설정할 것은 사무소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하면 X입니다. 여기 등록 기준에는 보정 서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등록이 되어야만 보정을 가입하니까. 외국인도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설 등록의 기준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당연하지. O. 농협조합법상 지역농협조합도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요거 X입니다. 지역농협은 중개사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이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대장을 전산 처리하라 라는 지문이죠. 자, 틀리는 것 몇 번? 기역, 디귿. 그래서 답은 3번이네. 틀린 거 이렇게 한번 적어보죠. 여러분 지금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관계인데 여기 화면이 약간 잘렸습니다. 기역.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을 설정할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기준에 해당한다. X. 개설 등록 기준에 들어가지 않죠. 등록이 되어야만 보정을 설정할 거니까. 자, 이것도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야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X. 지역농협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8번 갑시다. 8번 안 잘렸죠? 됐다. 박스 문제. 자, 8번 문제도 틀리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여러분 고르지 말고 OX로 표시합니다. 시작. 빠르게 체크하시고 같이 확인합시다. 그래서 틀리는 게 발생하거든 틀리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자, 체크하셨습니까? 틀리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광역시장은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여러분, 등록증은 누가 교부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틀렸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X예요.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있으면 적합하지 얼마의 면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적 들어오면 틀려요. X. 이 50제곱미터는 어디서 만날까요? 교육장입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교육장의 면적은 50제곱미터일 것, 그 면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여기에 갖다 놓은 거고, 중개사무소는 면적에 제한은 없다. X. 디귿.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한 때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장관에게 통보한다. X죠. 국토장관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고 중개협회에 통보를 하는 사항이죠. 다 틀렸네. 그래서 틀린 것 답은 5번 이렇게 갑니다. 짧지만 가볍게 확인하는 문제. 자, 역시 9번 문제, 등록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등록이라는 하나의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9번도 중요 질문입니다. 이거 등록관에서 옳은 것을 50초 동안 찾으시오. 50초 시작. 해답 가리시고 갑니다. 옳은 것 50초. 자, 50초 드렸지만 옳은 거 찾으십시오. 몇 번? 5번이죠.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 그리고 외국 법인이죠.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게 외국 법인의 맥락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특별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외국 법인이 신청할 때는 무슨 서류 가져와야 된다?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5번 O. 자, 틀리는 거 수정할까요?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2번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X. 사용대차, 임대차 모두 가능하다. 공부하셨죠? 3번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 등록할 수 있다. X예요. 건축물 대장이지 가설건축물 대장은 X입니다. 가설건축물 대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요일에 하는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보셨죠? 전국 노래자랑 할 때 앞에 자리도 깔고 배치하고 이렇게 무대 만들어 놓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설건축물 대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행사가 끝나면 철거하잖아요. 이런 곳에 사무소를 둘 수는 없다. 4번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며 또 나오잖아요. 대표자를 포함하여 하면 틀린다니까요. 제외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서 틀리게 묻는 문제들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몇 번째 반복하고 있죠. 10번 문제로 갑니다. 자, 역시 개설 등록의 기준. 등록 기준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등록 기준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같이 갑시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100제곱미터의 사무소를 확보할 것. OX. X. 면적에 제한 없다. 2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이 아니고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여기 등록 기준에는 실무 교육이 기준이죠. 이 실무 교육. 3번 협동조합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자본금은 또 사회적 들어오잖아 봐요. 사회 들어가면 틀려요. 그냥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입니다.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정확하게 돌았고, 자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임은 얼마?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지금 계속 여러분 법인의 등록 기준을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법인의 등록 기준이 5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등록 기준은 지금 문제와 같이 계속해서 출제됩니다.
11번 문제도 역시 유사 문제. 자, 11번 등록에 관해서 틀리는 것. 자, 이번에는 학습용 이제 해설이 넘어갔으니까 11번 해설 보시지 마시고 틀리는 것 찾으세요. 시간도 안 줍니다. 시작. 자, 틀리는 것 바로 갈까요? 3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 아닌 자도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있다. X입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에서 분사무소 지점의 부책임자, 지점장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것. 그게 기준이죠. 자, 틀린 거 가볍게 3번. 나머지는 정리됐습니까? 자, 등록관청은 5번. 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이거죠. 서면 통지하지. 지체 없이 교부한다에 7자가 들어오면 안 되죠. 이런 부분도 계속 봤던 문제입니다. 12번 접어들었습니다. 자, 12번 역시 개공사의 종별의 변경인데 틀리는 것 답만 볼까요? 3번.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공사로 종별을 변경하고 하면 웃기는 소리잖아 지금 그죠? 틀렸죠? 여러분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부칙 6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자, 여러분 개공사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 6조가 있는데 법인이 나는 공인중개사로 종류를 바꾸겠다. 이거를 종류가 변경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되겠다. 이게 종류가 변경되죠. 부칙 6조가 자격증을 따면 드디어 공인중개사로 하겠다. 우리는 이것을 종류가 변경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부칙 6조가 절대로 될 수는 없죠. 이런 질문 주의하셔야 돼요. 변경하고 동일 등록 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업무를 계속할 때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 3번 틀린 지문. 자, 나머지 1, 2, 3, 5 됐죠? 특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종별 이렇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든 사무소 재교부 등록을 신청하든 종전의 등록증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달라지면 가지고 있던 등록증은 반납하고 다시 신청한다. 지금 그런 표현이죠. 가볍게 보시고 틀리는 것 3번. 이 3번은 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사가 부칙 6조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틀린 것 3번이었습니다. 13번까지 왔습니다. 자, 역시 등중개업에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자, 이제 등록이 됐으면 이제 중개업을 하는 절차로 접어들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것 50초 동안 찾으시오. 시작. 옳은 것 50초입니다. 자, 옳은 것을 찾으시오. 답이 몇 번이죠? 당연히 5번이고 이것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 물건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중개보조원은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자, 수정합시다. 소공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X죠. 소공사가 등록을 해버리면 개공사가 된다니까요. 등록하면. 그러면 소공사이면서 개공사는 이중 소속이니까 소공사는 등록할 수 없다. 자, 법인인 개공사 중개업과 개공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X 법인이 프랜차이즈업 할 수 있죠. 이 개공사를 대상으로. 3번 법인인 개공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그 등록관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X예요.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합니다. 허가 때문에 X. 4. 소공사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한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X.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옳은 것은 5번. 자, 여러분 13번 문제는 단조롭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직군하셔야 됩니다. 14번 갑시다. 자, 개설 등록을 하지도 않고 중개업을 한 자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뭐라 부르죠? 무등록업자에 대해서 묻는 문제. 단조롭지만 중요하죠. 자, 1번 휴업 중에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여러분 휴업 중에 중개업을 하는 자는 휴업 신고를 위반한 자니까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2번 등록 취소를 받고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에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자, 취소받았다. 그럼 등록의 효력은 없어졌죠. 반납하기 전 중개업을 하면 요거 무등록에 3년에 3천만 원짜리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무등록업자죠. 자, 3번 폐업은 하지 않은 사실상 폐업 상태에서 중개업을 합니다. 폐업 신고는 하지 않고 한 서너 달 놀다가 다시 영업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폐업 신고 위반이 될지언정 등록의 무등록업자는 아니잖아요. 폐업 신고 위반 100만 원짜리 과태료입니다. 자, 4번 이중으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했답니다. 수원에서 등록하고 영업하는 자가 안양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했어. 그러면 무등록은 아니잖아요. 이게 이중 등록이니까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5번 등록에 서면 통지는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에 중개업을 했다. 여기 봐요. 등록 통지 받고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통지받자마자 중개업을 했대. 그럼 보정 설정하지 않았고 교부하지 않았고 개시하지 않았으니까 제재는 받을지라도 무등록업자는 아니죠. 자, 그래서 무등록업자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 답은 2번입니다. 이건 아주 단조롭지만 이런 문제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5번 들어왔습니다. 등록관청이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양이 좀 많죠?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고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교부하고 개시하고 업무를 하는데, 자, 등록관청이 저 사람에게 등록증을 교부해주면 누구에게 등록증이 교부됐다는 걸 협회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협회에다가 통보를 해줘야 그 개공사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게 법에 6가지가 있습니다. 그 6가지에 이제 해당되는 것, 안 되는 것, 이거 찾아라는 뜻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론 수업에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통보를 안 해주면 협회가 모르는 것들을 통보해 주죠. 협회가 아는 것들은 통보할 필요 있다 없다? 없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 암기표 등 암기에도 다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통보하지 않는 것, 한다 O, 안 한다 X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밑에 해답 보지 마시고 요거 등록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OX로. 자, 봐요. 등록증을 교부한 사항 통보한다. 안 해주면 협회가 모르니까 형벌을 받은 사항, 형벌이 징역이나 벌금입니다. X죠. 왜? 등록관청이 통보하는데 등록관청이 징역, 벌금을 매기는 기관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통보할 필요 없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지점이 어디 있다는 거 통보 안 해주면 어디서 지점이 있는지를 몰라요. 통보해 줍니다. 자, 개공사가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받았다. 통보해 줘야만 협회가 알죠. 자격 취소 X죠. 취소의 자격증에 관련되는 것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거지 등록관청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자격 취소 통보하지 않습니다. 휴업, 폐업 연락 안 해주면 어느 놈이 휴업했는지 폐업했는지를 모른다니까요. 통보합니다. 고용관계 신고도 통보합니다. 자, 하지 않는 것 니연, 미연. 답은 2번인데, 자, 형벌 왜 안 한다고요? 징역이나 벌금은 판사가 매기는 거지 이게 등록관청이 관리할 문제가 아니죠. 자격 취소, 자격증에 관한 것은 모두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 소관이니까 통보하지 않습니다.
16번 넘어갑니다. 자, 16번도 단조롭지만 등록증 등을 게시해야 되는데 게시하지 않는 것. 우리는 게시하는 거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등, 수, 보, 자를 게시한다.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수수료표, 보정서류, 자격증 게시합니다. 그래서 게시하지 않는 것 하면 답이 항상 실무교육 수료증. 이거 게시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답은 저기서 묻습니다. 자, 나머지 다 게시하고 영업해야 될 것들. 17번 갈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련 내용인데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자, 같이 갑시다. 1번, 개공사는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가 될 수 없다. 맞다. 소공사가 되면 이중소속이니까요.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면 등록은 취소하고 더하기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양도대여는 1년에 1,000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중개사무소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거래에 관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더라도 무자격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자격증 양도대여로 보지는 않는다. 그렇죠.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4번 사무소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얼마죠?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 무등록에 관한 제재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틀렸죠? 3년에 3,000만 원. 자, 5번 법인인 개공사가 해산을 하면 법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등록 취소를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은 상실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망해산하는 순간 효력은 소멸이 됩니다. 18번. 자, 이중등록, 이중소속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여러분 맞으면 O, 틀리면 X.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중등록, 이중소속도 중요한 지문이니까. 자,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체크하시고 확인합시다. 확인하면서 자기가 틀린 게 발생하거든. 그 지문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빠르게 체크하셨나요? A군에서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 자, 다시 A군에서 등록을 하면 이거 당연히 이중등록이죠. 같은 지역에서. B군에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는 자가 C군, 옆에 동네 가서 다시 등록을 하면 당연히 이중등록입니다. 자, 개공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이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는 없다. 맞다. 자,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 법인에 가서 다시 일하면 이거 뭡니까? 이중소속이니까 될 수는 없다. O. 이중소속 금지를 위반하면 1년에 1,000만 원. 그래서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이 들어가면 무조건 형벌은 1년에 1,000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이중등록과 이중소속에 대한 문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9번 문제도 제출 서류에 관한 문제죠.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하나 풀어봅시다. 자, 19번 해답 가리시고 해설 가리시고 틀린 것 찾으시오. 자, 19번 문제도 개설 등록에 관련되는 좋은 문제입니다. 자, 틀리는 것을 찾으시오. 답도 안 가르쳐 드렸는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1번부터 틀렸네요. 자격증 제출할 필요는 없다. 왜 없을까요? 자격증은 시도지사에게 확인하니까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편리하게 해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틀리는 게 1번 돌았습니다. 자,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면 건축물 대장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 5. 여권용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등록증에다가 사진을 붙여야 되니까. 5. 실무교육을 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하죠.
O. 전자적으로 확인됐으니까. 그래서 틀리는 건 몇 번? 1번입니다. 여러분 아쉽게 5번 지문이 빠졌습니다. 제가 자료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정답에는 뭐 전혀 관계없으니까 5번 빠진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틀리는 건 몇 번? 1번. 나머지 지문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등록의 결격 사유 중요한 단원을 공부할 겁니다.